채권시장, 채권시장 이해하기. 이번 시간에는 채권 발생시장과 채권 유통시장, 그리고 거래소 채권시장과 장외 채권시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채권 발행시장. 발행시장은 채권 발행자, 발행기관, 투자자로 구성되는 시장으로 투자자의 여유자금을 정부나 기업이 필요로 하는 재정정책의 재원 및 산업자금으로 전환하는 기능을 담당합니다. 채권 발행자는 자금을 조달하는 주체이며 발행기관은 발행자와 투자자 사이에서 채권 발행에 따른 재반 업무 수행과 발행에 따른 위험 부담 및 판매 기능을 담당하는 전문기관으로 역할에 따라 간사회사, 인수기관, 청약기관으로 구성됩니다. 투자자는 일반 개인, 법인, 기관 투자자 등이며 기관 투자자의 비중이 높습니다. 보통 수백억 단위로 채권을 발행하는 기업들은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발행하려는 채권의 매각 대금을 일시에 조달받기 원하기 때문에 대부분 중개기관인 증권회사와 총액 인수계약을 통해 발행한 채권을 넘기고 채권 발행대금 총액을 받습니다. 채권 발행회사로부터 소정의 인수 수수료를 받고 채권을 넘겨받은 증권회사는 중간 도매상처럼 해당 채권을 최종 수요자인 투신사, 연기금, 은행 신탁 등의 소정의 마진을 붙여 매각하거나 일부는 증권회사 자기 상품으로 보유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총액 인수 방식의 발행은 발행회사와 발행기관 모두에게 유리하여 현재 회사채 발행의 대부분은 이와 같은 방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채권 및 주식시장 규모 추이를 확인해 보십시오. 채권 유통시장. 채권의 유통시장은 이미 발행된 다양한 채권을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는 시장으로 발행시장에서 발행된 채권의 유동성을 높여주고 시장성 부여 및 투자 원본의 회수와 투자 수익의 실현을 가능하게 합니다. 또한 채권의 공정한 가격 형성과 담보가치 증대 및 신규로 발행되는 새로운 채권의 가격을 결정하는 지표로도 사용됩니다. 유통시장을 통해 채권의 가격이 공정하게 형성되면 이는 발행시장에서 기업의 자본 비용을 판단하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채권의 유동성은 채권의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도 하며 향후 발행될 채권 가격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한편 채권을 취득한 투자자는 채권의 만기일까지는 발행자에게 원금 상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만기 전에 채권을 현금화하려는 투자자에게 채권의 황금성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채권 유통시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채권 유통시장의 기능이 원활히 수행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수준 이상의 물량이 계속적으로 거래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일단 채권의 발행 물량이 많아야 하며 발행된 채권이 특정한 소수에 의해 보유되지 않고 불특정 다수에게 분산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 채권의 매매 제도가 확립되어 있어야 하며 채권 가격과 거래량의 변동성이 있어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채권 유통시장은 브로커 중심의 시장이며 시장에서 딜러의 역할은 아직 미미한 수준입니다. 거래되는 시장도 장외시장의 비중이 높은 편이며 거래소 시장에서는 국고채를 위주로 하는 거래가 활발한 편이죠. 또한 개인 투자자 비중이 높은 주식시장과는 달리 기관 투자자 중심의 시장으로 보통 액면금액 100억 원 단위로 거래되는 도매시장의 성격이 짙습니다. 참고로 연도별 채권 일평균 거래량 및 회전율 추이를 클릭하여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십시오. 거래소 채권시장. 거래소 채권시장은 채권시장의 개설 목적 및 시장 참여자에 따라
도매 시장인 국채 전문 유통시장과 환매 조건부 채권 시장, 그리고 소매 시장인 일반 채권 시장, 소액 채권 시장 및 소매 채권 시장이 개설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시장은 상장 채권에 대한 다수의 매도, 매수 주문이 한 곳에 집중되어 경쟁 매매가 이루어지는 조직적이고 투명한 시장입니다. 그럼 각각을 상세히 알아볼까요? 국채 전문 유통시장은 거래소가 국고채 시장 활성화 및 거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정부와 함께 99년 3월에 개설한 국채 전자거래시장으로 인터넷을 이용해 딜러가 직접 시장에 참여하며 모든 거래 과정이 실시간 정보 화면을 통해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시장은 국채 유통과 발행 효율성 향상을 통해 전체 채권 시장의 선진화를 위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투명한 시장 운영을 통해 시장 상황이 정확하게 반영되는 지표 금리를 육성하여 합리적인 투자 판단의 지표를 제공하고 여타 채권의 적정 가격 형성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국채 전문 유통시장은 국채에 대한 투자 매매업을 허가받은 기관 투자자인 국채 딜러만이 참가할 수 있는 시장으로 국채 딜러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국채 딜러를 국고채 전문 딜러라고 하는데 국채 전문 유통시장에서 시장 조성의 의무를 갖는 대신 국고채 발행 시 입찰에 독점적으로 참가 및 국고채 인수 등에 관하여 우선적인 권리를 부여받는 혜택들이 주어집니다. 다음으로 환매 조건부 채권 시장에 대해서 알아보죠. 레포 거래란 현재 시점에 현물로 유가증권을 매도함과 동시에 사전에 정한 미래 특정 시점에 동증권을 환매수하기로 하는 두 개의 매매 계약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유가증권의 매도, 매수 계약을 말합니다. 레포 거래의 법적 형식은 유가증권의 매매 거래이나 경제적 실질은 담보부 소비 대차입니다. 거래소 레포 시장은 PD들의 결제 유동성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2002년 2월에 개설되었으나 콜 시장 중심의 단기금융시장 운영 및 자금 수급자 간 기간 미스매치 등으로 거래는 다소 부진한 편입니다. 일반 채권 시장은 시장 참여자의 제한이 없고 불특정 다수의 일반 투자자가 참여할 수 있는 도소매 시장으로 모든 상장 채권의 거래가 가능합니다. 매매 체계도 주식과 유사하여 주식 매매에 익숙한 투자자라면 큰 어려움 없이 증권회사에 전화 또는 HTS 등을 통해 직접 채권을 매매할 수 있습니다. 이 시장은 주로 회사채와 주식 관련 사채 및 제1, 2종 국민주택채권 경과물 등의 거래가 많이 이루어집니다. 특히 상장된 전환사채 매매는 공정한 가격 형성 및 유동성 제고를 위해 반드시 거래소 시장을 통해야 하며 매매 수량 단위는 액면 10만 원 단위로 가능합니다.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구매하는 개인 및 법인은 등기, 등록을 위해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데 이렇게 발행되는 채권을 소액채권 또는 첨가 소화채권이라고 합니다. 과거 상당수의 국민들이 이러한 첨가 소화채권 처분 시 중간 대행업자에게 일임하여 제값을 받지 못한 채 금전상의 손실을 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정부와 거래소는 이러한 채권을 매입한 국민들이 거래소 시장을 통해 공정한 가격으로 이들 채권을 매도하게 하거나 부득이하게 대행업자에게 위임하더라도 거래소 시장에서 형성된 정상 가격을 참고하도록 하기 위하여 소액채권 집중거래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액채권 시장 개설 이후 일반 국민은 이 채권의 할인 비용을 약 15.4조 원 정도 절약할 수 있었죠. 또한 거래소는 회원 증권사 중 자격 요건을 갖춘 소액채권 전담 회원을 24개사 이내에서 지정하여 매일 의무 매수 호가를 제출하게 함으로써 소액채권의 원활한 매매거래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있으며 소액채권의 신고 가격을 제출하게 하여 매출 대행 기관 또는 소액채권 시장에서 투자자가 이를 매도 가격으로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매 채권 시장은 개인 투자자와 일반 법인이 액면 50억 원 미만인 채권을 거래할 수 있는 시장으로 1,000원 이상이면 거래가 가능합니다. 개인 투자자 및 일반 법인도 소규모로 손쉽게 채권에 투자할 수 있도록 거래소는 소매채권 전문딜러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소매채권 전문딜러란 일반 투자자의 채권 투자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소매채권 시장에 지속적으로 매수 호가와 매도 호가를 제공하여 유동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는 시장 조성자를 말합니다. 소매채권 시장을 이용하면 투자자의 채권 선택폭 확대, 합리적인 채권 가격 발견, 실시간 정보를 통한 시장 투명성 제고 등의 장점 외에도 증권사 지점을 통해 매매할 경우 개별 증권사마다 계좌를 개설해야 하지만 소매채권 시장을 이용할 경우에는 한 개의 계좌로 모든 증권사와의 거래가 가능하고 주식 거래처럼 전화 또는 HTS를 통한 직접 주문이 가능하여 편리합니다. 장외 채권 시장. 장외 시장은 거래소 시장 이외의 곳에서 거래되는 시장으로 주로 증권회사 창구를 중심으로 1대1 상대 매매가 이루어지는 딜러, 브로커, 직접 탐색 시장 등을 통칭합니다. 거래소 시장이 투자자 보호와 투명성 강화 등을 실현하기 위해 중앙 집중적이고 경쟁 매매 중심의 제도화된 시장인데 비해 장외 시장은 자생적으로 생성되고 존재해온 시장을 사후적으로 제도화하고 관리하는 시장으로 거래 관행의 영향력이 큰 시장입니다. 채권은 주식과 달리 대규모로 거래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보다는 금융기관이나 연기금 등 기관 투자자 간의 대량 매매 형태로 거래되고 있으며 상장 및 비상장 채권 구분 없이 모든 채권을 거래 대상으로 합니다. 기관 투자자는 거래 상대방을 직접 탐색하기보다는 브로커를 통한 상대 매매 형태로 거래에 참여하고 있으며 개인 투자자들이 일부 참가하기도 하지만 주로 금융기관 등 기관 투자자들이 거액의 자금을 운용하는 시장입니다. 장외 채권 시장은 거래 시간, 거래 장소, 거래 대상 채권, 조건 등의 비표준화 등 거래소 시장에서 거래가 곤란한 채권에 유동성을 부여함으로써 다양한 채권의 유통 원활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매매 수량 단위는 관행적으로 액면 100억 원의 정수배이며 매매 거래 시간은 특별한 제한이 없으나 일반적으로 증권회사의 주요 업무 시간인 8시 30분에서 16시까지 이루어집니다. 장외 채권 거래는 대부분 증권회사를 통하여 이루어지며 증권회사가 금융기관과 채권 거래를 하는 경우 전화 또는 메신저라는 쌍방향 의사소통 수단을 이용하여 브로커와 투자자 간 매매 거래 정보를 실시간으로 주고받습니다. 이후 채권 거래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전화통화 또는 팩스 등으로 채권 정보와 결제 내역을 상호 확인한 후 매매를 확정하는 거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증권회사는 채권 브로커 업무에 따른 중개 수수료를 받는 방식이 아니라 증권사 상품 계정이 고객의 매도 또는 매수 주문에 대한 거래 상대방이 되어 매매 차익을 얻는 방식이며 이에 따른 거래 수입은 회계 처리상 중개 수수료가 아닌 상품 운용에 따른 자본 이익으로 계상됩니다. 거래 포지션 및 투자 전략의 노출을 원하지 않는 기관 투자자는 주로 장외 거래를 선호하며 이는 메신저를 이용한 브로커 위주의 상대 거래 방식인 장외 거래의 폐쇄적인 특성이 거래 정보 보안 유지에 적합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자신의 거래 포지션이 시장에 노출되어 채권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장외 채권 거래는 거래 절차가 비교적 간소하여 별도의 체결 행위 없이 메신저를 통해 확정된 거래 내역서를 백오피스에 전달하는 것으로 거래 당사자의 매매 행위가 종결됩니다. 거래 정정의 유연성도 좋아 장외에서는 주문 실수가 있었을 경우 체결 이후라도 결제 이전에는 취소가 가능하죠. 채권의 장외 거래 결제는 매도자와 매수자가 협의하여 매매 계약을 체결한 날의 다음 날부터
30영업일 이내에 할 수 있으나 보통 이 길에 결제합니다. 다만 조건부 매매, 소매 채권 매매 및 단기증권 집합투자기구의 채권 매매의 경우에는 매매 계약을 체결한 날에 결제를 할 수 있습니다.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 문제를 풀어보세요. 이번 시간에 학습하신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채권 발행 시장은 발행기관인 증권회사가 채권 발행자와 투자자 사이에서 중간 도매상 역할을 수행하며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채권 유통시장은 이미 발행된 채권을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는 시장으로 거래소 시장과 장외시장으로 구분됩니다. 거래소 채권 시장은 개설 목적 및 시장 참여자에 따라 여러 시장으로 구분되어 있고 장외시장은 메신저를 통한 브로커 중심의 시장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